서울의 한 어두운 골목길,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18살 준호는 낡은 담요를 몸에 둘러싸고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난 3년간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친척들에게 외면당한 후 그는 거리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또 배고픈 밤이구나.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준호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골목을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담요에 쌓인 두 갓난아기가 버려진 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아기는 분명 쌍둥이였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준호는 순간 갈등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아기들을 돌봐야 할까?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노숙자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아기 중 하나가 준호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는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아기들을 안고 그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대건물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기들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주 가던 구호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지 누나, 도와주세요. 준호는 구호소의 자원봉사자인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지만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야, 이건 정말 큰일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제발요. 지금 신고하면 아기들은 시설로 보내질 거예요. 저는 그들을 지키고 싶어요.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준호야.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그리고 꼭 아기들의 부모를 찾아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지의 도움으로 기저귀, 분유, 옷 등 필요한 물품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아기들을 돌보는데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는 아기들에게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남자아이는 하늘, 여자아이는 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구하는 것도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숨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밤새 아기들을 돌보느라 잠을 설쳤고 낮에는 국어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거리에서 큰 소동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쌍둥이 아기들의 실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돌보고 있는 아기들이 바로 이 유명한 재벌 회장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김 회장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돌려보내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기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진짜 부모님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했고 김 회장 부부의 애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준호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누나, 저 아기들을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준호야. 내가 경찰에 연락할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준호는 아기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늘이와 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다음 날 아침 경찰과 김 회장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들을 건넸습니다. 김 회장의 아내는 아기들을 품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가들, 정말 감사합니다. 김 회장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감사와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셨군요.
하지만 왜 이제서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아기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고 그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진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준호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버려진 아기들을 구했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스스로 아기들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죠. 김 회장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는 그를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를 돕고 싶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청년,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박준호입니다. 박준호 씨,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직장을 갖고 싶으신가요?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잃고 그 꿈을 포기했죠.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학업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몇 년 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박준호 전공의 응급실로 오세요. 병원 스피커에서 준호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교통사고로 다친 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준호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심각합니다. 대량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아이의 상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김 회장이었습니다. 준호 선생 수고하셨습니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하늘이와 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자라고 있어요. 오늘도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준호 선생.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모두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노숙자에서 의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자신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의사가 된 것은 단순히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이와 별이를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 모습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김 회장은 감동한 듯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특별한 거예요, 준호 선생. 당신은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돕는 의사입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지였습니다. 민지 누나?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큰일 났어. 우리 구호소에 갑자기 아기가 버려졌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준호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어요, 누나.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김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준호는 빠르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걱정, 두려움, 그리고 묘한 설렘까지. 구호소에 도착한 준호는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민지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야, 다행이다.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기는 영양실조 상태였고 몸에는 멍 자국도 있었습니다. 누나, 이 아이 상태가 심각해요.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준호와 민지는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기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준호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수술은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어떡하지?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아기의 치료를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축을 모두 털었고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수술 당일 준호는 직접 집도의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긴 수술 끝에 마침내 성공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던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준호야.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노숙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의사였습니다. 몇 주 후 아기는 건강을 되찾고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기의 친부모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병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축복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 그날 이후 준호의 삶은 더욱 의미 있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그 프로그램은 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병원 복도에서 하늘이와 별이를 만났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쌍둥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호 삼촌! 아이들이 반갑게 외쳤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별이 잘 지냈니? 김 회장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준호 선생,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에요. 김 회장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선생, 우리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종합의료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준호 선생이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제 모든 것을 바쳐 이 프로젝트에 임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옛 집이었던 폐건물 근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노숙자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는 노숙자들을 위한 의료 봉사와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서울의 한 언덕 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이 건물은 소외된 아이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종합의료센터였습니다. 개원식 날 준호는 연단에 올라 스피치를 했습니다. 저는 한때 이 도시의 골목에서 버려진 채 살아가던 노숙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만난 두 아기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의 제 모습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습니다. 이곳 희망의 집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고 준호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김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선생,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회장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준호 선생님, 제 아기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몇 년 전 심장 수술을 받았던 그 아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가 많이 건강해 보이네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는 감동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밤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과도 같았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옳았구나.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지. 그의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준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희망을 전하며 이어질 것입니다. 한때 버려졌던 노숙소년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준호의 삶처럼 우리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집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갔고 준호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료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한때 살았던 골목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박준호 선생님, 그들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변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숙자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았고 건강을 되찾았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희망의 집 모델은 사회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국제 의료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희망의 집 모델을 전 세계의 의료진들과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삶 전체를 치유해야 합니다. 준호가 연설 중에 말했습니다. 의료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 사회적 건강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그의 연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나라에서 희망의 집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희망의 집을 이끌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의사가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박준호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죠. 그때부터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감동하여 그 젊은 의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의사가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그날 밤 준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준호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준호가 골목에서 발견한 쌍둥이 아기들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전환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준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더 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